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올해도 2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내년도에 전문직 준비하는 선생님들,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노력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입니다. 내용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회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회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장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받고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가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그래서 교육부 훈령이네요. 요거는 보시면 별표 8에 출결 상황 관리에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 교환학습, 교회 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교회 체험학습은 이제 출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는 교환학습도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지침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경상황 관리 해설 부분에도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아래 하단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미인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첫 번째가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예를 들면 뭐 특목고나 이런 걸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서 뭐 실기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학칙으로 정한 교회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세 번째네요. 그죠? 그래서 학칙으로 정한 교회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20일 정도를 보는데 그 20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교회 체험학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결석 등도 이제 교회 체험학습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운영 지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제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은 제외하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보통 이 실제 수업 일수 중에서 2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석 보면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잠깐 뭐 이 체험학습이 늘어났기도 했고 가정학습 등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20일 이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0일로 운영하며 가정학습 이외의 교회 체험학습은 30일 이내에서 유치원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따라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2023학년도 교회 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회 체험학습 유형의 가정학습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학습이 지금 불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은 유형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가족 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견학 활동, 체험 활동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가정학습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으로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출석 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 활동 유형 우리 아까 네 가지 봤었죠? 네 가지가 위에서 보면 가족 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견학 활동, 체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 절차, 신청서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 시기, 보고서의 양 등 이런 것들을 학교 규정으로 정해서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등은 아마 성적 확인 기간 일주일. 요건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시험 때 가는 친구들은 없겠죠. 시험 때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을 텐데 시험 기간 포함해서 성적 확인 기간 평가 종료 후에 일주일간은 학교마다 규칙으로 불허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인데 4시간 미만인 경우 반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일을 2번 사용하면 1일로 간주합니다. 당일 수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는 1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6교시 수업인데 1교시만 참여하고 5시간을 빠지게 되면 1일로 간주하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회 체험학습은 1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에 4교시까지 있는데 그 4교시를 모두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4시간이지만 학교에 아예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1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회 체험학습이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회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전부 허가를 해주지만 학교에서 신청서를 검토해보고 앞서 나왔던 3가지가 있었잖아요. 학원 수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한 경우, 또 어학연수를 위한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 허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5번째,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회 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서를 냈을 때 허가가 되었다. 그리고 출석 인정 일수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째, 교회 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7번째, 교회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고요. 이때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보호자가 신청한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원본을 보관한다. 몇 년간? 5년간 원본을 보관한다. 이 출석이 성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관 기간이 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학원 수강. 그 다음에 20일을 초과한 결석. 그리고 사전에 이틀을 신청했는데 뭐 3일을 나온다거나 이런 것처럼 허가된 기관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이런 것들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으로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 학교장 허가 체험 학습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하잖아요. 아니면 주제별 체험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에게 보통은 학교 안에서 별도의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주제별 체험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 지침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운영 지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환 학습은 학생 개인이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 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환 학습은 국내에 하나여 실시하며 학교장은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가능했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진로에 변화가 생겨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자격 취득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출석을 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서 자격 취득 과정을 밟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위탁받은 학교장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환 학습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적 학교에 송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소속이 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위탁받은 학교에서 이제 출결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 통지서를 작성해서 송부하라는 거죠. 학교장 허가 교환 학습은 체험학습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크게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은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차를 보시면 보호자가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죠. 학교에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하고 허가 여부를 학부모님께 학생을 통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이 실시 과정에는 보호자와 학교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를 이제 보호자와 학생이 제출을 하고요. 면담 등을 통해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본을 5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인데 보호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적교회, 지금 이 학생의 소속교에서는 위탁해야 되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하고요. 이때는 공문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물어보고 통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의뢰서를 송부하고요. 협의해서 만약에 허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교환학습을 실시합니다. 이후에 이 학생이 원적교로 돌아오면 출결이나 학습활동 내용 등을 위탁학교에서 제적학교에 보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는 교외 체험학습 세부 규칙이 좀 나와 있고요. 신청서 양식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복잡한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을 첨부하게 한다거나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국외 여행 좀 보시면 국외 여행은 뭐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신청까지 다 해서 결과 보고서에서 뭐 비행기표나 다녀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사진 이런 것들을 꼭 첨부해라 하는 학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짧게 요 이제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을 학습과 교환학습 운영 지침을 좀 살펴봤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용해야 되는 지식들이고 지침입니다. 꼭 반드시 숙지를 하셨다가 학교 현장에 가셔서 혹은 전문직 시험에서 혹시 출제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셨다가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또 학교 학생에게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기도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정보와 교회체험학습을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지류가 아닌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학교에 승인하는 과정으로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어요. 우리 선진 경기도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학교정보와 교회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바로 결제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저희 구독자가 9명이 되었습니다. 저까지 총 10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 원하시는 꿈들 이루시고 또 행복한 일들 가득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